자, 여러분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어서 보는데 특강집 28페이지를 펴니다. 여러분 특강집 28페이지 보시면 그 14번, 13번으로 되어 있는데 14번으로 고치시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비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약집에 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세주체에 보시면 취득세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 요약집 14, 요약집이 아니라 요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교는 뭐 요약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니다. 28페이지 14번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교. 과세주체는 취득세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구하고 그 도자가 빠졌네요. 예, 도자가 빠졌네 여러분들. 도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도자를 집어넣고 구도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칫 구세고 도하는 것에서 도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둘 다 도세인데 둘 다 시군세 아니고 둘 다 도세인데 특별시 광역시에서 특별시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세인데 등록면허세는 그 자칫 구세라는 거. 그래서 도자 빠진 거 집어넣고요. 성격 및 과세 방법,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그래서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세 부과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하고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 없으면 납세무 없고 등기등록이 있으면 납세무가 있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자, 외형적으로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등록이면 명의자에게 부과하니까 등기할 만한 실적 권리가 있느냐 안 따진다 그랬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앞서문자는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한다. 그러면 X라고 그랬죠? 자,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종가세, 정률세율 정되고 등록면허세는 종가세, 종량세, 정률세, 정액세가 다 정되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할 때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니까 종가세고 정률세율 정되는데 말소등기 변경등기는 건당 6,000원이니까 종량세고 정액세율 다 정됩니다. 납세무 성립시기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에 납세무 수상적으로 성립하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사적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둘 다. 과세표준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이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고요.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둘 다 원칙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 국수공판법 부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하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이런 식으로 취득 당시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라는 거. 세율을 봅니다. 취득세는 표준세율 정되고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 정되면서 부동산 등기 이외 등기 등록은 자 일정 세율 정된다고 그랬습니다. 타격세를 정할 수 없고 법인 등기나 선박 등기 같은 거. 지목 변경의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율 아까 연습했습니다. 사례 연습. 자, 과세표준 취득세는 증가한 가액이죠. 일반적으로 물론 판결문이나 법인장비에서 지목병에 등병이 입증될 때는 등병이지만 일반적으로 증가한 가액이고 세율은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를 정해서 산출세 구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말소등기 변경 등기를 할 때 변경 등기니까 건당 얼마? 6,000원 적용하고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를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사치성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고요. 신고납부 기한 취득세는 원칙 취득일로부터 며칠? 60일에 신고납부합니다. 증여 포함이죠? 증여로 인한 취득도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에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에 신고납부합니다. 근데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 그러면 몇 개월 내? 9개월 내 신고납부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기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기간 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아까도 나왔지만 60일 내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한다. 땡입니다.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일로부터 60일 땡입니다. 등기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등기하기 전까지고.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X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언제? 등기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 신고 납부 기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이거 똑같습니다. 취득 후 등록면허세는 등록 후 중과세 대상이 됐다. 처음에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또는 처음에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취득 후 등록 후 과세 추징 대상이 되면 30일 내입니다. 60일 아니고 보통 징수에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 그 공제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 이거. 중과산세, 취득세는 있죠?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산출세액의 80% 중과산세.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을 때? 매각까지 했을 때. 근데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규정은 없습니다.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예 조세 포탈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전우치와 친구들 아닌 다음에야 도수를 쓰는 애들 빼놓고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중과산세 규정이 없고 등록세는.
일반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자, 기한후 신고 이거는 다 적용된다고 그랬죠? 예.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전부 다 기한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기한 지나서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후 신고할 수 있는데 다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자, 배웠어요.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기한후 신고. 신고 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신고했을 때 감면 혜택을 받아요? 1개월 내. 60일도 아니고 30일도 아니고 1개월 내 신고 기한 지나서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요? 50% 깎아줍니다. 납부 불손 가산세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이거 지난주에 한 건데. 자, 기한후 신고. 그 다음에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안 된다 그러면 틀려요. 다 기한후 신고할 수 있고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면세점 취득세는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 과세자입니다. 등록면세는 면세점 규정 없고요. 소액징수면제는 둘 다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앞에서 비교 다 했었죠? 재산세나 지역자원시설세, 뭐 지방소득세 이런 애들이 자 소액징수면제 규정 적용되죠. 거기서 장당 2,000원 미만은 징수하자는다. 그런 거지. 자, 취득세나 등록면세는 둘 다 소액징수면제 규정 없고요. 특별징수, 취득세는 특별징수 자 규정이 없습니다. 자,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하는 이런 거.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하죠. 취득세는 없고 등록면세는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에 대한 등록면세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가세,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요. 등록면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는 뭐만? 지방교육세만.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특세도 부과되고요.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비교 또 하시고. 재산세로 넘어갑니다. 재산세는 우리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재산세는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재산세 과세 대상 그 중에서 토지 유형 구분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 토지 유형 구분은. 그 다음에 또 재산세에서 납세의무자 시험에 계속 지금 연달아 나오고 있지만 또 나올 수 있고,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 표준과 세율, 납세 절차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비과세 같은 것은 뭐 종합문제 속에서 나올 거니까요. 자, 그랬을 때 재산세 먼저 우리 세 문제 출제되는데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특강집 29페이지 1번부터 일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주거 면적이 주거 이외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다. OX예요. OX요. 요약집 61페이지 참조인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아니 뭐 저 요약집 안 찾아봐도 돼요. 우리 지난주에 특강집에서 겸용주택 비교 다 했잖아요. 쿵쿵딱 쿵쿵딱 쿵쿵따리 쿵쿵딱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 이건 1동의 건물이고 1구 건물 나면 항상 뭘 기억하고 50%. 그럼 여기서는 1동 건물이니까 면적비례 주거만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1동 건물이 겸용주택 때 주거 면적이 주거 이해 면적보다 큰 경우에 전부를 주택으로 봐 재산세를 부과한다. OX요. X입니다. 자, 면적비례 주거만입니다. 주거 면적이 크더라도 주거분만 주택입니다. 면적비례 주거만. 주거분만 주택. 그러니까 1동 건물 틀렸죠? 2번 봅니다. 1구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OX예요. X입니다. 1구 건물 나면 금방도 이기는데 오소리가 들리네. 1구 건물 나면 항상 뭘 기억하라고요? 50% 나와야 한다니까. 100분의 50에 주거용 상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일 때 전부주택이고 50% 안 되면 주거분만 주택이고 1구 건물 나오면 50% 1동 건물 나오면 면적비례 주거만이고 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은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이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지난번에 정리했는데 이제 자, 그래서 1동 건물일 때와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 비교합니다. 3번 봅니다. 양가로 1번.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납기계 실현재 공부상 소유자이다. OX예요. X입니다. 재산세 납세무자는 요약집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자, 뭐가 틀렸어요? 지금 양가로 1번은? 아니, 그 전에 틀린 게 지금 더 하나 있잖아요. 납기계 실현재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과세기준일 현재고. 또 재산세 납세는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 아닌 것보다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실질과 현직상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니까 원칙적으로 자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는 항상 뭘 판단한다면 원질 기준으로 판단해 과세기준일 현재 6월 1일 현재 과세기준일 현재고 또 그 다음에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양가로 1번은 X고요. 양가로 2번.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를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무자?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또
뭐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종중세금을 신고 안 했을 때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 개인, 그 공부상 소유자. 이렇게 공부상 소유자가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원칙은 뭐라고요? 사실상 소유자고요.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기를 현재 부동산을 공유한 경우에 자, 그 지분에 해당한 부분에 대해서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라 본다. OX요. 여러분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 지분권자. 자,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에서 지자체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OX요. X입니다.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만약에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인데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50%씩 공유하는 것으로 봐서 각자 갑이 50%, 을이 50% 지분에 대해서 각자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공유재산 좌우당간 누가 납세의무자? 지분권자입니다.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X입니다, 여러분. 공유재산 누가 납세의무자? 지분권자.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국가와 재산세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비과세한다. OX요. X입니다. 이거 과세합니다. 누가 납세의무자가 돼요? 매수계약자.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그냥 매매계약 아니고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그러면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권리 변동이 실질적으로 됐다고 봐서 누가 납세의무자? 매수계약자입니다. 그래서 매수계약자가 되는 거지. 이거 틀렸습니다. 5번 X고요. 자, 물론 이제 법인과 무슨 이런 예규 내용인데요. 법령은 규정 없지만 예규 내용인데 무슨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됩니까? 예규 내용도 문제풀이할 때 썼는데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는 누가 납세의무자예요? 매도인인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에? 반드시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가 권리변동 됐다고 해서 매수계약자지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 누구라고요? 법인 이런 거 했는데 예규 내용.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6번 보시면 재산세 과세기련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OX요. 소유권의 귀속 불분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이거나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일 때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용자.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유일한 경우잖아요.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입니다. 공부상 소유자, 그럼 그럴듯하지만 얘는 어디 간지 알 수 없다니까요, 지금. 자, 아니면 예를 들어 상대로 소송 중이니까 누가 납세의무자? 사용자. 소유권 귀속 불분명 사용자입니다. 6번 X고 7번 봅니다. 7번은 과세표준에 대한 거라 이제 7번부터는 요약집 63페이지 참조고요. 3조 페이지만 적어놓고 계속 봅니다. 특강집 7번 토지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의 경우 과세기를 현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을 곱한 것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OX요. X입니다. 왜 틀렸어요? 선박항공기는 공정시장가액을 곱한다 안 곱한다? 안 곱하고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 결정시만 토지건축물 주택만 시가표준액에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7번 X고 8번 봅니다. 법인이 소유한 재산이 법인장부에 의해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재산세 과세표는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금액으로 한다. 작년에도 비슷한 질문 또 나왔었는데 OX요. 재산세 과세표는 재산가액인데 개인 소유, 법인 소유 구별하지 않고 항상 지자청이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요? 시가표준액으로. 그러니까 법인 소유 재산도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 시가표준액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계산할 때나 사실상 취득가격이지. 자, 그거 가지고 있을 때는 무엇으로 재산세를 항상 세금이 과세표는 결정돼? 시가표준액으로. 그래서 8번은 자, 법인이 소유한 재산도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과표 결정됩니다. 그게 토지건축물 주택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곱해야 되는 거고요. 8번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의 양가로 1번을 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시군구 관할 구역 내 소지하는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0.1%부터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OX요. 9번 문제부터는 요약집 64페이지 참조고요. 자, X 여러분들 왜 틀렸습니까? 예? 주택은 항상 주택별로지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하여 땡입니다. 여러 개 주택이 있어도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입니다. 주택별로.
주택별로 0104 4단계 초과인수세를 적용하는 거죠. 그죠? 소유자별 합산하에 틀렸습니다. 양가로 2번입니다. 주택분 종부세는 국내 주택가격을 개인별로, 법인은 법인별로 합산하여 0.5%부터 2%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OX예요. 이건 종부세 내용입니다. OX. 자신있게 한번 저 소리를 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 자, 종부세는 전국 국내에 있는 주택가격을 소유자별로, 자, 그 납세무자별인데 개인인, 이 납세무자를 된 개인이고, 자, 뭐 부부 합산, 세대별 합산 X죠? 개인은 개인별로, 저 법인은 법인별로 합산해서 영어 E 몇 단계? 5단계 초과인수세를 적용됩니다. 재산세에서 주택분은 0104 4단계 초과인수세입니다. 주택별로 0104 4단계 초과인수세. 종부세는 소유자별로, 개인비는 개인별로, 법인은 법인별로 합산하여, 자, 어떻게 한다? 영어 E 몇 단계? 5단계 초과인수세이고요. 지난주도 했는데요. 세율하면서. 네. 넘어갑니다. 10번에 봅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은 130%. 그렇죠, 여러분들? 예, 우리 세부담 상한과 관련한 얘기인데요. 자, 요약집 66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요약집 66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 계속 봅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인 주택의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은 자, 110%이다 그랬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이요. 토지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무조건 몇 프로? 150%입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든 6억 초과했든 무조건 종부세는, 자, 종부세래.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 토지건축물 부자들이니까 무조건 전년도세기 몇 프로를 못 넘게? 150% 못 넘게 해요. 근데 주택만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몇 프로? 105%.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는 110이고, 자, 그래서 여기 맞죠? 6억까지는 110입니다. 6억 초과했을, 자, 6억 초과하면 몇 프로고? 6억 초과하면 130%고, 6억 초과하면 130%고요. 이 얘기입니다. 양가로 3번. 공시가격이 3억 원인 건축물과 주택의 세부담 상한선은 다르다. O, X예요. X입니다. 잘 보셔야지, 지문을. 공시 금방 내가 얘기했는데 공시가격이 3억이든 뭐든 건축물,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무조건 세부담 상한선 몇 프로라고요? 그랬잖아요. 금방 150%라고. 근데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이 하면 몇 프로라고? 3억까지 3억 원이 하면 몇 프로라고요? 105%. 금방 했는데, 자, 그래서 약간 3번 X, 저 다르다 그러니까, 맞네요? 맞네. 다르니까 맞네. 자, 알았어. 진짜. 자, 그래서 다르다니까 맞죠,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공시가격이 3억 원인 건축물. 자, 얘는 몇 프로라고요? 무조건 150%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 몇 프로라고요? 105%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다르다는 거 이렇게 한번 비교하시고요. 자, 그래서 맞고요. 세목별 세부담 상한선이 적용되는 세목. 자, 우리 세부담 상한선은 전년도 세가고 올해 당연도 비교했을 때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한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보유세 사람들이 용서를 못 한다고 그랬죠? 보유세는 조금만 올라도 막 되게 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보유세에 있는 거예요. 취득세는 한 번 취득하고 끝나는데, 양도세는 한 번 양도하고 끝나는데, 등록세는 한 번 등록할 때 부과하고 끝나는 거니까 세부담 상한선이 있을 턱이 없겠죠? 전년도가 비교되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요?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규정 준용하고 항상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뭐? 종부세. 이렇게 해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가 세부담 상한선이 적용되는 세목입니다. 11번 봅니다.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권 재산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조례정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O, X요. 자, 뭐 틀렸습니까? 자, 10만 원 이하일 때, 자, 조례로서 주택분은, 원래는 주택권 재산세는 10만 원 초과할 때는, 자, 징수할세액이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인데 주택권 상수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만 그렇죠? 자, 그래서 5만 원 이하 틀렸습니다. 만자 들어가서 틀린 거죠.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틀렸습니다. 10만 원 이하일 때. 12번 재산세 납기는 과세상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종부세는 과세상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하다. O, X요. O, X. 자, 재산세는 납기가 건축물 선박항공기 7월 16일, 30일, 토지분 9월 16일, 9월 30일, 주택 절반 7월달, 나머지 절반 9월달. 이건데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납기
언제라고 그랬어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맞는 지문이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12번 재산세 납기는 대상 종류에 따라 다른데 종부세는 대상 종류 관계없이 토지분임 주택분임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동일합니다. 맞고요. 13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부기간은 동일하다. O, X요. 자, X입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종부세는 토지분임 주택분임도 무조건 언제예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토지분임 주택분임은. 근데 재산세는 토지분임 납기가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고요. 아이고 납기는 이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 13번 요거 동일하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무조건 11일부터 15일까지. X고요. 15번 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800만 원인 경우에 최대 각각 분할 납부 가능액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자, 재산세나 종부세나 우리 지난주에 다 분납 비교, 물납 비교 다 했었어요. 특강집에서. 그래서 재산세는 자, 1천만 원 이하일 때 종부 1천만 원일 때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납기내 500만 원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니까 얼마? 300만 원. 종부세는 해당 세액에서 5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죠.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그러니까 300만 원 최대 분납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양가로 1번 얼마다? 300만 원. 자, 양가로 2번 재산세와 종부세 및 양도세 납부할 세액이 각각 1200만 원인 경우 최대 각각 분할 납부 가능액은 그랬습니다. 자, 재산세 얼마입니까? 1200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600.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600. 자, 종부세 얼마? 종부세도 600이지. 종부세 자, 재산세나 종부세는 둘 다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로 나눠요. 그래서 종부세도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해당 세액에서 500만 원 차감하는 금액.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50% 이하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600입니다. 양도세는 자,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얼마입니까? 예? 200만 원입니다. 양도세는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납기내 최소한 1천만 원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이니까 얼마? 200만 원입니다. 이제 정확히 하셔야죠, 여러분들. 자, 이걸 통해서 정확히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하여튼 시험은 자, 대충 알아도 찍어서 맞출 수도 있지만 또 대충 알아가지고 오히려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확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16번 봅니다. 다음은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토지 유형을 구분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분리대상 토지면 분, 별도합산이면 별, 종합합산이면 종, 큰 소리로 외치면서 체크합니다. 큰 소리로. 자, 1번 읍면적에 소지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법령 소종의 공장 이치기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 종, 그죠? 아이고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좌우단간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으니까 볼 것이 뭡니까? 종합합산입니다.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오면 종합합산이잖아요. 2번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개인소유 전답과선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농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 종합합산, 종. 3번 과세기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뭐가 됩니까? 예? 자, 염전을 사용하다 사용을 폐지했어도 분이죠? 분리상 토지. 007 빵24 비례세율에서 빵2% 전류상 토지,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왜 안 따라해 다시. 자, 빵2% 전류상 토지 어떤 거예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다시요. 자, 빵2% 전류상 토지,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빵2% 전류입니다. 4번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면허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뭐가 됩니까? 빵2%죠 이거? 예,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잖아요. 그래서 빵2% 불리고 나대지 잡종지 이거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 나대지 잡종지는 뭐다? 종합합산입니다. 건축물은 나대지 잡종지 종합합산. 6번 무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뭐가 됩니까? 역시 건축물은 나대지로 봐서 뭐가 돼? 종합합산. 7번 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는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의 부속토지요. 공장 나오면 위치 면적을 따집니다. 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면 있을 곳에 있지 않죠? 이럴 때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서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균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별도 합산이요. 그래서 공장 요거 꼭 주의하라고 항상 별표 시험에서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공장의 시적, 주거적, 상업적이 있고 균면적 이내면 별도요. 8번을 봅니다, 여러분. 8번. 건축물 공장용과 주거용 제외하고 의 시가 편익이 해당 부속 토지 시가 편익의 2%에도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 그 건축물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뭐가 돼요? 바닥 면적에 있는 토지는 뭐?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되고? 종합합산이에요. 이 저가격 건축물 없는 토지로 봐서. 그래서 이 저가격 건축물 2%도 기억하셔야죠. 건축물의 시가편익이 부속토지 시가편익이 몇 프로? 2% 미달할 때. 이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뭐가 되고?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되고? 종합합산. 정확히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9번 봅니다.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경감비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및 별도 합산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OX요. 에? 이거 맞잖아요. 여러분, 재산세가 비과세 과세면적 경감되는데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기 위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A 상가 토지가 있고 B 상가 토지를 갖고 있어요, 갑이. 그래서 원래는 동일한 시구 관할구역 내 별도는 별도끼리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B 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자 면제되거나 만약에 경감되는 토지다. 그러면 어차피 얘는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 경감되는데 A 상가 토지 합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합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얘가 상가 토지지만 얘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본다 안 본다?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재산세가 비과세 과세면적 경감돼 처음 배웠다는 식으로 보는데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재산세가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될 때 다른 토지 합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얘는 별도 합산상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나대지 잡종지였을 때는 종합 합산상 토지로 보지 않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바꿔서 시험에 이미 나왔어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경감비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상 토지로 본다.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10번 봅니다. 1990년 5월 30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와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는 분리 대상 토지이다. OX요. 종중 소유 임야, 종중 소유 농지 분리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종중이 우리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 종합합산 과세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또 농산물 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그런 법인이 농지를 갖고 있다. 다 비상무 토지니까 종합합산상 토지로 과세.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대상이 되는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가 있습니다. 종농, 매사농, 종중 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종농, 매립간척한 법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회복지 사업자가 자가 소비용에 사용하는 농지, 한국 농촌공사 소유 농지 이런 것들이 종농, 매사, 농만 예외적으로 분리대상이 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얘는 맞고요. 10번. 17번 신탁재산 관련 문제 봅니다. 역시 뭐 중요하죠. 다 이런 것들 시험에 이미 나왔지만 중요합니다. 1번 신탁법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납세무자이다.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무자로 본다. OX예요. 뭐 때문에 틀렸어요? 자, 위탁자 아니고 신탁재산 이건 상식이죠. 여러분들 시험에 이미 나왔고요. 누가 납세무자? 수탁자로 바뀌었다는 거. 뒷동네는 맞아요.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무자로 본다. 뒷동네는 맞는데 앞동네가 틀렸습니다. 위탁자 아니고 누구다? 수탁자. 2번 봅니다. 신탁법에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의 다른 재산인 경우에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OX요.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 시험에 이미 나왔죠, 뭐 이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신탁법에 의해서 자, 신탁을 할 때 얘 위탁자고 얘네들이 그 다음에 믿고 맞는 자 병수탁자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수탁자가 있을 때 갑이 신탁한 토지가 A하고 A 다시 토지입니다. 그
그 다음에 을이 신탁한 토지는 비토지입니다.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누가 납세무자냐? 수탁자가 납세무자인데 위탁자 아니고. 근데 이럴 때 만약에 A 토지가 만약에 세금을 찬합한 토지예요. A 토지가 세금을 찬합한 토지면 자 그리고 또 C라는 토지가 있는데 이건 수탁자의 원래 고유 토지입니다. 원래 수탁자의 고유 토지예요. 그러면 이럴 때 세금을 찬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 이 A 토지 세금을 찬합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지 원칙적으로. 그런 거지 B 토지와 C 토지는 압류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자 세금을 잘 보세요. 세금을 찬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A- 갑이 신탁한 세금을 찬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이 A- 다른 재산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압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시험에 나온 기는 세금을 찬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을 찬합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X죠? A- 토지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3번입니다. 자, 여기서 신탁재산 관련한 문제가 동그라미 1번, 2번은 시험에 다 나왔는데 동그라미 1번 지문은 재작년, 작년 다 나왔어요. 근데 2번은 재작년에 나왔고 근데 3번만 안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잘 보시라고 했죠. 그래서 자, 3번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대상 토지 및 별도 합산대상 토지 합산 방법입니다. 기억번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O, X예요. X입니다. 자, 여러분 니은번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속한 토지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해야 한다. O, X요. O, X. O 맞습니다. 자, 이거요. 여러분 보세요. 수탁자 고유 토지 얘네들이 전부 다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내에 있다고 하고 별도 합산 상가 토지라고 할게요. 그러면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내 토지는 원래 소유자를 합산하는데 그럴 때 이 신탁 토지하고 수탁자 고유 토지는 합산해서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아유 수탁자 고유 토지하고 왜 합산해요? 근데 다만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한다? AY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합니까? 합산합니다. 위탁자별로는 합산하는 거고요. 자 그렇죠 여러분들? 바꾼다 뻔하지 뭐. 수탁자 고유토지와 신탁 토지는 서로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바꾸겠지 뭐. 그래서 기억번처럼. 그래서 기억번 신탁재산에 속한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한 토지와 서로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번 X, 니은번 위탁자별로는 합산 맞습니다. 18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이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 면적별로 나누어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라 본다 그랬습니다. OX요. 예? OX요. X입니다, 여러분들. 왜 틀렸습니까? 요거 요약집 62페이지 나오는 거죠. 요것은 요약집 62페이지 나오는 건데 자,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 면적비율이 아니라 뭐로 나눈다? 시가편익비율로 나눕니다. 시가편익비율로 나누는 거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과 토지 시가편익비율로 나눠서 각각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거지. 면적비율 X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보겠습니다.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한 과세표준액에 초과 누진세율을 정한다. OX요. X입니다. 이거 요약집 63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건데요. 요약집 63페이지.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 구분해요? 합산해요? 합산합니다. 건물과 토지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자, 초과 누진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구분한 틀렸습니다.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초과 누진세율을 정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거 반드시 자, 또 비교해서 또 이렇게 나란히 비교해서 놨으니까 비교해서 반드시 봅니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는 납세무자는 건물과 토지 시가편익비율로 나눠서 건물과 토지 시가편익비율로 나눠서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라 보고 그 다음에 자, 또 세액 계산할 때 건물과 토지 자, 요거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요거 주택의 세율 중에서 세액 계산한다는 거. 자, 요거 그래서 비교해서 알아둡니다. 19번 요번에 2016년 개정세법이죠. 개정세법 얘기만 항상 적어 놓아야지 여러분들. 개정세법이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2016년 개정세법.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철거멸실된 주택의 부속토지요.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는 별도 합산 과세한다. OX요. 맞습니다. 이거.
철거멸실된 주택이나 건축물이면 나대지 상태니까 제 생각에는 나대지니까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과세해야 될 것 같은데 특이하게도 철거멸실된 건축물이나 주택의 부속토지 철거멸실부터 6개월 이내에 뭐로 과세한다고요? 별도 합산대상 토지로 과세한다는 거. 2016년 개정세법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는데 가시면은 어디로 가시냐? 국세 및 국세중 종합부동산세. 자, 그래서 이제 종부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종부세로 넘어가는데 종부세 뭐 오늘 좀만 종부세까지만 오늘 좀 보려고요. 종부세까지만. 양도소득세는 뭐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좀 몰아서 한번 쭉 저 명절 세고 와가지고 중간에 끊어지면 뭐하니까 명절 세고 와가지고 쫙 한번 뭐 보는 방향으로 하던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보시면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천천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첫 진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첫 진도 나가고 등등 그래서 천천히 나가고 있고 다른 곳은 두 번 만에 끝내야 돼요. 두 번 만에 끝내니까 다른 곳은 촥촥촥촥 해가지고 막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세 번에 끝내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하면서 부가적인 설명도 하면서요. 32페이지 하여튼 뭐 나가는 데까지 한번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32페이지 한번 보시면 종부세입니다. 국세중 종부세. 자, 1번의 재산세 2 및 제4편 국세중 종부세입니다. 1번에 다음 재산세 세율에 관한 내용에 대한 올바른 것에 체크하거나 괄호안에 해당하는 세율을 기입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분리대상 토지는 비례세율이에요, 누진세율이에요? 둘 중에 고르는 거예요. 자, 분비죠, 분비? 분비니까 뭐예요? 비례세율 적용됩니다. 분비고. 그 다음에 분리대상이 되는 농지, 목장이면은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됩니까? 가로넣기 하는 거죠. 몇 프로? 007%. 007. 분리대상이 되는 공장, 용지, 염전, 터미널용 토지는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됩니까? 0.2%죠? 0.2%.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0.2%. 1번.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법령에 정한 입지면적 이내 토지는 비례세율이에요, 누진세율이에요? 이런 거 나오면 토지용부터 먼저 구분해야죠, 여러분들. 자, 공장이 도시역의 주거지역이면 있을 곳에 있어요, 없어요? 있을 곳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주거지역이 있으면 안 되지, 공장. 자, 이럴 때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서 아까도 했는데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별도. 별도 합산 대상 토지니까 세율은 뭐가 됩니까? 별로. 누진세율이지, 여러분들.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이거 헤매면 안 되는데. 공장이 자, 위치 면적 따지는데 있을 곳에 있지 않잖아요. 자, 그리고 기준면적 이내면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봐서 기준면적 이내는 별도 합산입니다. 별도 합산이니까 세율은 뭐가 돼? 별로. 누진세율입니다. 미음번 사치성산인 별장은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됩니까? 4%. 1천분의 44%고요. 비읍번 사치성산인 고급락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됩니까? 고급락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면 얘 사치성산이니까 뭐예요? 토지 나오면 토지용 007 빵이사 얘 뭐예요? 4%. 고일분리지. 하여튼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은 몇 프로? 4%라니까.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은 4%잖아요. 시옷번 사치성산인 고급주택? 고급택은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지. 고급택은 재산세에서 4% 1천분의 44% 세율 정도 된다 그러면 틀리죠? 자, 고급택 아까도 했는데 고급택 일반 주택과 똑같이 뭐라고요?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자, 이응번 일반 건축물은 비례세율 정도예요, 누진세율 정도예요? 건비 025, 05, 125세 안 하면 주거 비례세율 때 건비잖아요. 건축물 뭐예요? 비례세율입니다. 건비. 자,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은 몇 프로 세율 적용돼? 건축물 나오면 항상 건비고 건축물 나오면 재산세 세율은 건축물이니까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이죠. 이거 어디 몇 프로 세율 적용돼? 025 일반 건축물이고 05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건축물 뭐라고요? 05, 0.5%잖아요, 여러분들. 아이고, 우리 외우고서 다시 건축물 건비 비례세율이고 어떻게 외운다?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치읍번 봅니다. 과밀적 적용 내 공장 신증설의 경우에 공장용 건축물은 최초 공장 신증설로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5배로 중과세한다. OX요. X입니다, 이거. 왜 틀렸어요? 025, 05, 125세요. 표준세율 5배. 과밀적 적용 내 공장 신증설 시 공장용 건축물이요.
요거 자, 뭐 때문에 틀렸어요? 최초 공장 신증서로부터가 아니지.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 언제 그럼 언제라고요? 과세 기준으로부터라니까.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5년간 편세를 5배로 중과세하는 거지. 최초 공장 신증서로부터 이러면 그럴듯하잖아요. 문제집 할 때도 이미 강조드렸었던 겁니다. 최초 과세 기준,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 그럼 언제부터? 과세 기준으로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2번 별장과 고급택의 재산세 세율은 다르다. 맞죠, 여러분들? 별장은 몇 프로? 4%. 고급택은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다릅니다. 3번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와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면제 대상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먼저 비과세가 되면은 O, 비과세가 아니면 X를 외치면서 체크합니다, 여러분들. 에? 비과세는 O, 비과세 아니면 X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X요. 예? 맞잖아요. 다만 대한민국 정부간 토지 과세는 외국 정부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맞잖아요. 국가 간에 상호 지정되니까 우리 재산, 정부 재산에 비과세, 우리도 비과세,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 맞습니다. 2번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이거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러면 X입니다. 무상 사용할 때만 비과세요. 유료 사용하면 과세고요. 3번 봅니다.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재산세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아까도 나왔었는데 X입니다. 이거 과세하는데 누가 납세문자? 매수계약자잖아요. 매수계약자. 4번 아까 우리 슬쩍 봤던 겁니다.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한다. 요약집 70페이지에서 아까 살짝 봤었죠? 예, 요거 재산세는 면제하는데 취득세는 아까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2%를 경감한 세율로 과세입니다. 과세. 취득세는 과세. 별정우체국 사용하기 위해서 부동산 취득할 때 재산세는 면제합니다. 5번도 똑같은 거예요. 지방세 특례제한법 요약집 70페이지 참조고요. 참고입니다. 이거 중요하잖아요. 5번 제사 또는 종교를 목적으로 한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뭐한다? 면제합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5번, 6번 참고적으로 보시고 6번 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시설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제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비과세한다 그랬습니다. O, X예요. X입니다. 통제보호구역 내는 임야가 비과세지 제한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는 무슨 법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로서 요거 뭐 한다? 예? 자, 요거 과세합니다. 요거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하느냐? 분리상 토지. 요거 자, 007% 농지목장 임야에서 종중소유 임야, 무슨 법나하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공익목적 임야 분리과세 했잖아요. 분리과세합니다. 분리과세 토지로 과세합니다. 분리과세.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가 비과세지, 이거 제한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는 분리과세입니다. 7번 봅니다.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일년제 1년 미만의 법령에 따른 별장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O, X예요. 예? X입니다. 왜 그래요? 자, 이거 임시건축물 나왔는데 과세기일년제 1년 미만의 것은 비과세하는데 다만 사치성산일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잖아요. 별장이니까 과세입니다. 부과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8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는 토지로서 전답 과수 및 대지는 비과세한다. 예? 자, 얘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 비과세인데 다만 농지하고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전답 과수 및 대지는 제외입니다. 과세고. 9번입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제한 환경지구 안에면 비과세한다. 요거 과세입니다. 환경지구안에면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면에서 뭐합니까? 분리과세합니다. 분리과세. 그죠? 지금 재산세 비과세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 재산세 비과세에 관한 것은 요약집 우리 다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요약집 69에서 70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것들. 요약집 69에서 70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자,
자, 그래서 요약집 70페이지 보면 이런 거 다 나와요. 아예 특강집을 계속 보세요. 참조 페이지만 적어놓고. 자, 9번에 그래서 동그라미 9번 자연공법에 따른 공원자는 환경지구 아니면은 범람하고 지구 구역림 임야로서 뭐한다? 분리과세합니다. 근데 10번 자연공법에 따른 공원자는 보존지구 아니면은 비과세한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내에 있는 보존지구 아니면은 비과세입니다. 환경지구 아니면은 분리과세하고요. 예? 뭐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 임야 같은 거 비과세하고. 예? 자, 보존지구 안에 임야 비과세고요. 환경지구 안에 임야는 분리과세고. 11번. 자, 임산부 노약자. 임산부 노약자. 빨리 손 들으셔. 28개 토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 피해갈 수 없는데 뭐. 도로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비과세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비과세고. 그래서 28개 지목 중에서 비과세는 6개 지목.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요. 4번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주택의 범위는 재산세 대상인 주택의 범위와 다르다. 에? 자, OX요. 에? 자, 요거 주택, 자, 범위,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는 자, 재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와 다르게 되는데 이거 맞는데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별장의 포함 여부 때문에 그래요. 재산세에서 주택은 별장도 포함하는데, 예? 별장도 주택분산세 대상이 포함하는데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 별장은 어떻게 한다? 제외됩니다. 자,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범위는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4번 맞아요. 예. 5번 보시면 재산세와 종부세 분할납부 기한은 동일하다. 재산세는 분납기한 지난번에 다 정리했습니다. 특강 때. 재산세는 45일, 종부세 양도세는 2개월. 분납기한 다릅니다. 동일하다니까 틀렸고. 6번 봅니다. 자, 과세율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부세인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OX요. OX. X입니다. 왜 틀렸어요 이거? 자, 이런 연령별 보유한별 세액공제, 종부세에서 연령별 보유한별 세액공제는 이거 1세대 1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거지 토지부는 이런 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강조 드렸는데 요약집 75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75페이지 참조고. 자, 이렇게 하면 슬쩍 속을 한번 먹어놨는데 과세율 현재 60세 이상을 보유하는 종합학생상인 토지에 대해서 이거 자, 토지는 이런 거 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 2주택자도 안 되고 몇 주택자만? 1주택자만 받습니다. 그래서 6번의 X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7번 지방세 특례제한법 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 부과할 때 어떻게 한다? 준용한다. 그래서요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그대로 종부세도 보다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8번 문제 보겠습니다. 2016년 6월 1일 현재 세대주 갑 35세 남 배우자을 31세여 다음과 같은 자료와 같은 종합부동산세상인 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하고 있다. 어떻든 간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이가 사실은 상관은 없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남자 35세 여자 31세 4살 차이니까 궁합은 안 봐도 된다. 찰떡궁합이다. 이건 분명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한 채씩 보유하고 있는데 갑과 을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각각 갑과 을의 종부세 과세표는요. 단 혼인 전에 이미 각각 1주택을 수여하고 있었고 3년 전에 혼인했고 공정시장가의 필요는 100분의 80이다. 그러면 종부세는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 합산이죠? 개인별 합니다. 근데 자, 지금 혼인한 날부터 3년밖에 안 됐으니까 혼인한 날부터 5년 내에는 각각 원래 1세대 주택이었어요. 학가에서 1세대 주택이 됐다 할지라도 학가한 날부터 자 혼인한 날부터 자 노부모 동거부양을 위한 경우도 똑같고 예, 혼인함으로 인한 경우도 똑같고 이렇게 학가한 날부터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5년 동안은 1세대 1주택자로서의 그 세액공제 혜택 같은 거 기초공제 이런 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 과세합니다. 갑 소유의 공시가격 10억. 자, 갑은 종부세 과세표는 공시가판 금액이 10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기초공제 3억은 해줘야 안 해줘요? 해줘야 안 해줘요? 해준다니까 여러분.
1세대 혼인한 날도 5년 동안 각각 1세대를 보니까 원래 1세대 1주택자로서의 기초공제 이런 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공시가합헌금에서 3억 기초공제하고 또 얼마를 빼? 여기서 6억을 공제. 실제로 9억 공제하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공정시장가 몇 프로? 80%예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8천만 원. 갑에 대해서는. 을에 대해서 종부세 과세 평가하면 역시 개인별로 계산합니다. 개인별 합산이니까. 그럴 때 을 같으면 공시가격이 얼마예요? 14억. 공시가격 합판금액에서 14억에서 얼마를 공제합니까? 역시 각자 1세대주택이 있다며요. 기초공제 3억하고 또 여기서 6억 공제. 그러니까 실제로 9억 공제하면 되는 거죠. 실제 계산할 때는 14억에서 9억 빼니까 얼마입니까? 14억에서 9억 빼니까 얼마예요? 14억에서 9억을 빼니까 5억이잖아요. 곱하기 80% 하니까 58, 40 얼마입니까? 4억 원이요. 4억 원.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4억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3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4페이지 어딘지 한번 찾아보셔. 떨어진 거. 자 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번을 보시니까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거주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한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OX요. 예? X입니다. 왜 틀렸어요? 3년 보유했으니까 보유한별 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다 요약집 여러분 75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죠. 10번 세대별 합산 과세 유예를 봅니다. 혼인 또는 노부모 동거부양을 위해서요. 학간 경우에는 혼인한 날 학간 날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본다. 아까 설명드렸죠? 이 경우 몇 년 동안은 1세대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받을 수 있어요?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주택자로서 특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남자 여자 35세 31세 애들 결혼했을 때 각각 원래 1세대주택이었으니까 혼인한 지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종부세 계산할 때 5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니까 세액공제, 기초공제 이런 거 받을 수 있었잖아요. 5년 동안입니다. 11번 봅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는 공시가판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런 거 이제 동영목에서 볼 때 막 지문에 나오거든요. 이런 거요. 주의하셔야죠. 종부세, 재산세처럼 종부세 과세표는 결정 시에 공시가판금액에서 이렇게 주택분 같으면 6억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여기다가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의 비율 80% 곱해야 되는데 안 곱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잘 보시고요. 시험에서. 12번 봅니다. 1주택을 소유한 자가 타인 소유 주택 주택 건물의 부속 토지를 일기 소유한 경우에 1세대주택자로부터 장기 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와 기초공제 3억 원을 적용한다. OX요. 1주택을 소유한 자가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의 부속 토지를 소유했을 때는 1세대 몇 주택자로 봐? 1주택자로 봅니다, 여러분.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갑이라는 사람이 1주택이요. 건물과 부속 토지 함께 소유합니다. 1주택과 다른 주택에 있어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요. 건물의 소유자는 예를 들어서 을이고 토지 소유자는 갑일 때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다른 1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부속 토지만을 소유할 때는 갑은 1세대 몇 주택자로 본다고 했어요? 1주택자로 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초공제, 세액공제 이런 거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에서 이렇게 1세대 1주택자는 과세품 결정 시에 기초공제 3억 원 해주고 연령별 보유한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럴 때 이때 1세대주택자라는 애는 누구냐? 동그라미 1번 의를 봅니다.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권 세산성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 다가구택은 1주택으로 보되 다가구택은 하나로 봅니다. 국세에서는 합산배지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기도 하고요. 동그라미 2번 이 1세대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합산배지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합산배지 임대주택이요. 신고한 임대주택이나 문화재주택, 등록 문화주택은 1세대주택자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거주주택 하나가 있고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이 있고 등록문화주택이 있을 때 이 거주주택에 대해 이 사람은 몇 주택자로 봐? 1주택자로 봐서 이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기초공제 3억원 연령별세 공제, 보기한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14번 봅니다. 다음은 종부세 과세상이 되는 주택은 종부세에서 최근에 계속 과세상 문제를 물어봤는데요. 자, 이거 봅니다. 종부세 이거 대상이 되는 주택 그랬는데 대상이 되면은 O 아니면 X를 큰 소리 외치면서 빨리빨리 합니다, 여러분들. 자, 취득세 중과세인 별장과 부속토지요. 자, 별장은 종부세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죠?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X입니다. 종부세도 그대로 비과세되잖아요. X. 농지, 목장, 임야 등 분리상 토지 X입니다. 토지가 나오면 항상 토지용을 구분해서 분리대상이면 저유든 고유든 아니고 별도나 종합이면 종부세상이 되는 거고요. X. 리을번 취득세 중과세인 골프장과 고불악장인 건축물과 부속토지. 예? X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자 건축물은 무조건 종부세상이 아니고요. 건축물은 무조건 종부세상이 아니고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과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은 무조건 종부세상이 아니고 고불악장용 토지면 고율분리니까 종부세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예? 자, 건축물은 무조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사시성산의 토지는 고율분리잖아요. 그러니까 고율분리니까 종부세상이 아니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X입니다. 1번. 미음번 잡종지와 지상 정착물이 없는 토지. 맞죠, 여러분들? 예. 자, 얘 토지용은 뭐가 됩니까? 토지용은 항상 토지가 나오면 토지용을 구분한 다음에 해야지 그냥 답을 대충 찍지 말고. 자, 토지용은 뭐가 해당됩니까? 종합합산. 종합합산이니까 종부세상이 됩니다. 비읍번 취득세 중과상인 고급택과 부속토지요. 예? 취득세 중과상인 고급택과 부속토지면 고급택이든 뭐든 자 종부세상이 되잖아요. 고급택은 자 별장이 제외되는 거지. 고급택은 종부세상에 포함합니다. 일반 주택과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오고 선박항공기 X 상가 건축물 및 공장용 건축물 고불악장인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지읍번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계속해서 가성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X입니다. 취읍번 등록문화재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주택 X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를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어떻게 한다? X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미분양주택 X 일정을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다가구 임대주택 X입니다. 여러분들 임대주택에 혹시 요건 나오면 자 임대기간은 무조건 몇 년? 5년 임대기간 무조건 5년 이것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뭐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것이 이거였죠. 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것이 자, 부부 지분이 균등한데 부부 공동소유. 자,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것이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자,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공시가격이 12억이고요. 지분이 균등하다고 했을 때 갑은 종부세 납세무자가 된다 안 된다? 갑은 종부세 납세무자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5억씩 지분이 균등하다고 했을 때 6억씩 공유하고 있죠? 6억씩. 그러면 자 주택부는 6억을 초과해야 되는데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갑도 월도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시가에 12억이고 부부 공동소유 1세대주택인데 지분이 균등하다고 했을 때 이 주택은 종부세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 하나만 더 추가해서 이제 자 부부 공동소유 자 1세대 1주택 요거 하나만 자 더 기억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이어서 봅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하나만 더 추가하고 15번 봅니다. 재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만 종부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앞에서 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종부세, 양도세 이제 물납 폐지됐다는 거. 맞죠? 재산세 물납 허용되고 종부세 물납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래서 이거 하나 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16번 재산세, 종부세 비교인데 자, 요것만 오늘 보고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 같으면 뭐 빡세게 해가지고 뭐 자, 다 맞춰버리는데 여러분들은 자, 좀 인터벌을 두고 어차피 동영무사 풀기 전에 양도세를 쭉 한번 그 전주에 한번 훑고 또 보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35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저기 되시면은 한번 뭐 명절 때 한번 뭐 쭉 읽어보시면서 체크해 갖고 오시면 더 좋고요. 하여튼 뭐 세법에 그렇게까지 시간을 나는 낭비는 아니고 시간을 쏟을 적은 없다 그러면 뭐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하나만 집중적으로 한 놈만 명절 때는 패고 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아니 사람을 때리면 안 되고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열공하고 오시면 되고요. 패고. 자, 16번 재산세 종부세 비교 한번 쭉 훑어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니까요. 과세 주체를 봅니다. 재산세는 시군 구세고요. 종부세는 자 국가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관할 세무상이. 인적 귀속 여부 재산세는 물세입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것도 아까도 나왔지만 주택별로 각각 개별과세하는 거지 당해 시군 관할 구역 주택을 소유자별 합산하는 과세 중금액에 초과 누진세를 제공한다. 그럼 틀리죠? 주택별로. 근데 종부세는 전국인 주택을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세죠. 재산세, 토지나 자 이런 것들은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 소유자별 어떻게 한다? 합산 과세합니다. 물론 분리상 토지는 분리과세고요. 별도나 종합합산상 토지가 그렇습니다. 근데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근데 자 종부세는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만 합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하고. 재산세는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만 합산하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차이점 비교합니다. 똑같이 합산하더라도. 징수방법 재산세 보통 징수고, 종부세는 원칙 정부과세고, 예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고요. 과세기준일 재산세나 종부세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납세물 성립시기도 똑같습니다. 언제로? 6월 1일로 똑같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소액징수면제 규정, 소액징수면제 규정. 자, 재산세는 허용되는데 거기서 장당 2,000원 미만 징수한다. 종부세는 다른 형태로 있지. 그 소액징수면제 규정, 재산세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국세징수법에 뭐 1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뭐 이런 규정이 있긴 있지만 재산세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물납 재산세는 허용되는데 종부세 폐지됐고요. 자, 분할 납부는 둘 다 허용되고요. 자, 앞에서 자세히 더 비교해서 봤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별장 재산세는 자, 별장 종부세상이 됩니다. 4% 비례세를 적용되죠. 근데 종부세는 이미 그러니까 재산세 고일과세했으니까 종부세상에서 제외하고, 고급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니까 종부세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율구조, 재산세는 비누죠. 비례세를 누진세를 둘 다. 종부세는 누진세율만. 주택, 재산세는 0104 몇 단계? 4단계 초과세율. 종부세는 052 몇 단계? 5단계 초과세율이고. 토지는 별도나 종합은 둘 다 3단계 초과세율만 기억하면 됩니다. 별도나 종합은 둘 다 3단계 초과세율. 자, 과세상. 재산세는 이렇게 과세상 이렇게 돼 있는데, 자, 5가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입니다.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 모든 토지입니다. 지적공고상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합니다. 건축물,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여러분 골프 연습장은 재산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골프 연습장은 재산세 대상이 돼야 한대요. 된다고 그랬습니다.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재산세 대상이 됩니다. 취득세상도 되고 대상이 되고.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시설물, 골프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 선박항공기고요. 자, 종부세상이 되는 저 대상은 토지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 선박항공기, 자, 이런 거 별장, 분리상 토지 아니라고 그랬죠? 건축물은 공장용이든 상가용이든 고부학장이든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상이 아니고 이런 것들. 분리상 토지, 별도나 종합합산상 토지가 대상인지 분리상 토지는 아니고요. 저희도 공정시장가의 표를. 자, 과세품 결정 시에 공정시장가를 곱할 때 재산세는 자, 시가편액에다가 공정시장가를 곱할 때 주택은 몇 프로 곱하고 시가편액에다가 60%,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 곱하고, 종부세는 무조건 몇 프로? 80% 곱하고요. 무조건 80% 곱하고. 세부담상한선 아까 비교해서 봤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공시가에 관계없이 3억이든 6억이든 무조건 몇 프로? 150%. 전월세액이 150% 넘게 하고. 주택뿐만 서민들 관계되어 있으니까 공시가 3억 원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이야 110. 6억 초과하면 130%. 종부세는 무조건 몇 프로? 150%입니다. 넘어갑니다. 납기를 봅니다. 납기를 보시면 재산세는 납기가 이렇게 대상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종부세는 무조건 토지분이 주택분이든 관계없이 언제라고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라는 거. 토지분도 무조건 11일부터 15일이죠.
부가세, 재산세는 재진이, 자,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 재산세액이 20%에서 도시족부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이 20% 확인합니다. 도시족부는 제외한 금액이 20%고. 자, 종부세는 종농이, 농특세가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 종부세까지 다 마쳤고 마지막 시간에 이제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쭉 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하여튼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유익하게 잘 보내시고 마음만은 넉넉하게 보내시고 우리 2주에 휴식 시간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